금주의 부동산 이슈, 재건축 단지 내 상가와 아파트의 다툼의 역사, 이거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까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 전후로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는 아파트를 신축 분양받고요. 상가는 상가를 신축 분양받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슈가 발생됐네요.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2010년에 들어서면서 모바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상권이 발달을 했거든요. 이에 반대급부로 오프라인 상권은 하락하게 됐고 이와 연동돼서 상가 가치도 하락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접어들면서 2010년 전후로는 상가, 재건축을 할 때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대 흐름 때문에 신축 아파트 받아봤자 그 가치가 너무나 헐값이 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재건축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재건축을 상가 소유자들은 그렇게 반대하는 세상으로 접어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상가랑 통합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단지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가 말고 아파트 줄 테니까 같이 통합으로 재건축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 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2010년 전후로 해서.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위정자들은 법도 이때 신설이 됐습니다. 시행령 제63조 2항 상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조항의 주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상가는 원래 원칙상 상가를 분양받아야 되는데 상가의 거래가액, 보상가액이 많은 사람들은 상가를 받고 남는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고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고, 신설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이슈가 생긴 거죠. 그러면 작은 상가가 많이 응집됐던 재건축 단지는 그러면 우리는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법이냐? 왜냐면 상가 소유자가 상가를 분양받을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랬을 때 반포주공 2단지 조합장님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반포주공 2단지가 어디냐 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 내미안 퍼스티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꽤 소형 평형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지금이야 비싼 아파트지만 과거에는 18평, 25평 주공 아파트였고요. 여기에 조합장님이 원래 법에는 시행령 63조 2항 가목, 나목, 다목이 있는데 가목을 보게 되면 법에는 상가를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조건에 맞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조합장님이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를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 분양 신청을 아니했을 때 상가 소유자가 상가를 신청 안 하고 아파트를 신청하게 되면 아파트를 줄 수 있다고 정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법은 분명히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관은 서로의 협의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또 이거와 관련된 대법원, 고등법원 판례도 그거를 인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 아직 삭제된 거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아직도 폐지된 판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상가 소유자가 상가를 새로 받기에는 상가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파트를 원했고 또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주면서 서로 재건축이 잘 진행됐던 시대가 2010년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례를 국토부가 다 수집해 갖고 표준정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법에는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 아파트를 받으세요 하였는데 국토부 표준정관도 이 주변 기존 사례를 가져와서 공급받지 않았을 경우도 아파트를 가져가세요. 그런 표준정관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2010년 전후에 있었던 일인 거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2020년 전후에 이제 갑자기 저같이 이렇게 투기성이 강한 사람들, 투자자들이 이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작은 상가로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큰 상가를 여러 개를 쪼개면 아파트 입주권을 여러 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재건축 상가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줄 때는 몇 개만 주면 됐잖아요. 그 조금의 사업성 저하는 재건축 속도로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았는데 지금은 상가를 쪼개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된다고 하면 사업성 저하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의 근간을 흔들리는 이제 시대가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발목을 잡는 시대, 상가 조합원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회자됐죠. 이런 시대가 최근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또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얘네들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쪼개기 하지 마세요 하고 행위허가 제한을 하고 앞으로 쪼갠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 안 주고 현금 청산할 거예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또 국토부 장관도 이때 수정합니다. 이제는 공급받지가 아니라 시행령처럼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 또한 관련된 판례, 방배 6구역 판례도 이제 이렇게 상가조합원에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거를 더 빡빡하게 만들었고 신반포 2차 판례도 그렇게 나왔고 물론 이제 신반포 2차 판례와 관련해서는 많은 법조인과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신반포 2차를 판단하셨던 판사님은 너무 다수결 원칙을 개무시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조금 수정돼야 할 듯 하지만 논외로 하고 내가 뭐 법조계 있는 사람도 아닌데 논외로 하고 앞으로는 상가 쪼개기는 끝이라고 보고 하지만 인터넷, 모바일,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AI 등 상권의 가치는 2000년도든 2010년도든 2020년도든 2030년, 40년 다 포함해서 폭망 중에 있습니다. 폭망 중에. 그러면 재건축할 때 상가조합원 보고 본인들 신축 후에 신축 상가 받아가세요. 재건축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면 상가의 가치는 폭망 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히 얘기해보면 아마 앞으로는 기존의 상가가 100개 있다고 하면 신축 후에 상가의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 겁니다. 강남의 스타 조합장님 얘기에 의하면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인구도 줄기 때문에, 가구 수도 줄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상가가 100개면 이제는 한 3, 40개밖에 안 짓는다. 아마 그렇게 될 거고 상가의 규모가 줄다 보니까 상가 소유자가 상가를 분양받고도 남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작은 걸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방식으로 아파트 받는 흐름으로 가던가. 근데 진짜 이제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상가를 가지고 꼭 아파트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상가의 진정한 가치는 용적률을 비싸게 팔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상가 부지나 아파트 부지 똑같은 곳이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총량은 다 똑같아요. 용적률은 똑같아요. 아파트 10층짜리에 30층을 짓는 것도 똑같은 거고 상가 1, 2층짜리에 30층을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상가는 1층이면 1층밖에 안 짓잖아요. 오히려 줄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건물의 면적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으로 가져간다. 이게 상가의 진정한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니 안 받니 그건 나중 얘기인 거고. 그래서 상가 소유자가 달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재건축이 아파트와 상가가 안 싸우고 짝짝꿍 통합해서 잘 진행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로 인해서 아마 독립정산제, 단어가 좀 어렵죠. 독립정산제는 뭐냐면 상가 땅에서 재건축을 해서 수익과 지출은 상가 땅에서 정산하고 아파트 땅에서 지어진 수익과 지출은 아파트에서 이게 독립정산, 독립으로 정산하세요. 이게 아마 고착화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시장 흐름,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의 상가와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 다투지 않고 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법 정관 예시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올해 3월, 그리고 배포는 한 4월쯤에 배포됐지 않았을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1기 신도시 때 다 펼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특별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타 조합장이나 일부 능력 있는 조합장님들이 만들어놨던 것들을 조합해갖고 합리적으로 법적인 정관 예시 조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마 이 예시문을 갖고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다 널리 퍼질 것입니다. 이게 표준 정관이 될 것 같고 이야기를 해보면 좀 정리할게요.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시행령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뭘 뜻해요? 상가, 유치원을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는 상가의 보상가액이 최소 아파트 면적의 분양가
제일 작은 평수 요즘에 25평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10평짜리도 지을 수 있겠지만 우리 보통 평균적으로 25평이 제일 작다고 보면 25평의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하면 상가의 보상가가 10억 이상 됐을 때 첫 번째 뭐예요? 상가를 안 짓고 그리고 상가의 보상가액이 새로 받는 25평 분양가보다 높아야 되고 근데 상가의 보상가가 막 10억 넘고 20억 넘고 그거 드물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는 정관의 비율을 정해서 아파트와 조합원이 협의해갖고 분명히 10억을 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만 넘어도 아파트 줄게. 그럼 아파트 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강남권 기준에서 정관의 비율은 다 10%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신반포 2차 판결을 내렸던 판사님이 이거 갖고 좀 우리의 상식에 어긋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전 바뀔 거라고 보입니다. 감히 얘기하면. 다시 그 내용을 논의로 하고 그래서 정관의 비율, 서로 합의해서 정관의 비율을 정하면 그건 거고 혹시나 정하지 않으면 1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정하지 않으면 10억으로 보는 거고 우리 10%만 넘어도 줄게 하면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법적인 내용과 하등의 차이는 없습니다. 전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바뀐 거예요. 앞으로 이게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부당했을 경우. 이거를 아마 판례 보고 국토부에서 판단한 듯해요. 앞으로 새로운 상가, 유치원을 지었을 때 그 규모의 수를 줄이던가 연면적을 줄이던가 추정가액이 왠지 상가 소유자한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아파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 법이 생긴 게 뭐냐면 상가는 원래 상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가 조합원한테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아파트 주겠다는 게 그게 법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정확히 넣은 거예요. 부당했을 경우. 근데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상가는 기존에 있는 상가 규모보다 무조건 줍니다. 왜 그러냐면 다 상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의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상가를 분양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거 갖고 아파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의 정관의 비율이 강남 대부분은 10%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조항은 뭐냐면 상가의 101호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았을 경우에도 아파트를 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상가 분양가가 높으면 팔아먹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그럼 떨어진다. 그렇게 정비업체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개인한테 매각하기보다는 기업한테 매각할 거예요. MD 구성을 잘할 수 있는 특정 기업한테. 그러니까 상가가 10평짜리, 20평짜리 상가 공급보다는 한꺼번에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한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 번째 조항으로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낼 수도 있다. 하여튼 그런 것들 예시문으로 정리했고 또 특이한 것들도 또 넣습니다. 이거는 상가조합원 입장에서 좀 불만일 듯 하지만 어쨌든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상가가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하면 우선 아파트 조합원이 아파트를 다 받고 나서 남는 물량에서 가져가라고 예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불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재건축 투자 우리 기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사업성 좋은데 하는 거잖아요. 사업성 좋은데. 그래서 이것도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독립정산제도 국토부 예시조문에 들어갔어요. 아파트와 상가가 합의하게 되면 서로 수익과 지출을 별도로 청산해. 그거까지. 이게 드디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도 맨날 상가와 아파트랑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 어느 정도 이제 국토부도 이거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상가와 아파트하고의 윈윈이었던 것 같고, 근데 중간에서는 왠지 아파트 조합원이 손실 보는 것 같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이거에 내가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서로 안 싸우려고 하면, 독립정산제는 기본 방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 땅에서 번 돈은 상가가 가져가고, 아파트 땅에서 번 돈은 아파트가 가져가. 서로 섞지 마. 그게 독립정산제가 기본 방침이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단어가 적혀 있고요. 두 번째, 정관의 비율을 1로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재건축 대한민국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가 소유자 보고 상가를 분양받으라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라는 떡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관의 비율은 10%, 20%로 낮춰야 되고 대신 제 생각이기도 하고 유능한 조합장님들의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아파트 부지 내에서 지어진 아파트를 상가 조합원이 가져갈 거면 일반 분양가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왜 조합원 분양가로 가져가요? 비싸게 가져가라고요. 아파트 수익을 뺏어 먹지 말고. 반대로 상가 부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상가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합원 분양가로 가져가든 일반 분양가로 가져든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관의 비율은 낮추되 아파트 부지에 생긴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 아니면 조금 더 돈 주고 가져가시던지, 이게 합리적입니다. 뺏어가면 안 됩니다. 상가조합원이. 그래야지 합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쨌든 시대 흐름.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기존 상가보다 개수를 무조건 줄입니다. 시장. 강남도 3분의 1로 줄여요. 그러니까 상가의 규모를 많이 축소할 거고, 한 가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층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상가는 1층, 지층이지만 1층 같은 지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 그래서 용적률에 미포함된 지층 상가를 좀 극대화시켜서 이 부분을 아파트 조합과 상가 조합원이 수익을 같이 나누자. 이건 누구 것도 아니에요. 용적률에 포함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안 싸워도 되지 않을까. 상가와 아파트. 어쨌든 도심의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해야 되는데 둘이 맨날 싸워갖고 공급이 안 되면 집값만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뭐 제가 위원장이니까 나머지 이제 조합원들 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 조금 얘기하게 되면 이제 단지 내 상가는 MD 짜기가 너무 힘든데 아마 학원이나 병원으로 특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신축 때부터 대치동의 유명 학원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건축을 설계하고 규모를 짜고, 병원을 생각해서, 그거 말고는 단지 상가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형성된다고 보면 기본 FND는 형성이 될 거고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아파트와 상가가 싸우지 않고 잘 협의해서 재건축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 독립정산제. 두 번째, 정관의 비율을 낮추되 아파트에서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가져갈 때는 무조건 일반 분양가로 가져가셔라. 비싸게 가져가셔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상가 대비 신축 상가 규모는 당연히 줄긴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용적률에 미포함된 1층 같은 지층 상가를 만들어서 서로 잘 나눠 배분하라. 그렇게 되면 서로 싸우지 않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